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는 272쪽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희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할 때 일단 필요한 개념들 먼저 배워보고 예제를 통해서 입력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 지금 보시면 1번 물적 공제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적 공제도 아셔야 돼요. 자, 인적 공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찍어서 업로드를 했고요. 댓글 쪽에 인적 공제 영상 달아 놓을게요. 자, 그래서 인적 공제 내가 아직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먼저 듣고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물적 공제. 자, 물적 공제는 그냥 저희가 사용한 만큼 공제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의료비. 지금 제가 여기 적어 둔 거는 이제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 요약. 자,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자, 우리 인적 공제 배우실 때 나이와 소득, 그 다음 동거 여부까지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만약에 배우자인 경우에는 나이는 따지지 않고 소득은 따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직계 존속이다. 직계 존속. 부모님, 조부모님이다. 나이 따지기로 했죠? 만 60세 이상. 그 다음에 소득도 따지기로 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자녀와 손자, 손녀다. 나이는 20세 이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얘들을 통과하면 한 명당 150만 원 인적 공제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 쪽으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 나의 배우자가 의료비 병원에 갔다. 자, 이때 나의 이제 연말정산할 때 나의 의료비로 넣을 수 있냐? 그 부분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겠다라고 했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나이가 아직 50대예요. 소득은 예를 들어 뭐 한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인적 공제로는 공제를 못 받죠. 그죠? 자, 그런데 의료비에는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쓰신 병원비 나 연말정산할 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의료비는 그냥 부양가족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 된다. 뭐 나이, 소득 상관없이 다 된다. 자, 근데 다만 안 되는 거. 건강 증진을 위한. 그 다음에 보약. 그러니까 내가 이미 건강한데 더 건강하기 위해서 뭔가 보강하기 위해서 비타민을 사 먹거나 영양제 같은 것을 사 먹었다. 이러한 것들 안 됩니다. 아파서 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형수술, 피부 미용 안 되고요. 그 다음 안경과 렌즈는 50만 원까지 한도로 1인당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는 나이 따지지 않고요. 대신에 소득은 따져봐요. 자, 그러면 나의 자녀가 25살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은 없어요. 아직 취준생이라서. 자, 그러면 인적 공제 하실 때 연 150만 원 받는 거 있죠? 인적 공제할 때는 안 되잖아요. 그죠?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건 안 되지만 나의 자녀가 신용카드 긁은 게 있다면 나이는 보지 않기 때문에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나이와 소득을 다시 한번 따져서 신용카드 공제로 넣을 건지 교육비 공제로 넣을 건지 잘 봐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얘들 여기 적은 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의료비. 자, 부양가족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겠다. 자, 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들, 얘들 두 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공제 가능한 것들 보시면은 진찰 진료비, 예방접종비, 건강검진비, 그 다음에 한약 구입비, 대신에 건강 증진용으로는 안 되죠.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뭐 휠체어 같은 거를 빌렸다. 그런 것들 넣어주시면 되고, 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 한 명당 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입력을 하실 때 저희가 직접 50만 원만 넣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안경 구입하는데 80만 원 지출했다. 그럼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 직접 50만 원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산후조리원비도 마찬가지 1회당 2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50만 원 지출했다라고 하더라도 200만 원까지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얼마 이내 이렇게 적은 건 직접 50만 원까지 또는 200만 원까지 잘 잘라서 넣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에도 한도가 있긴 합니다. 전체 한도가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한도를 넣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한도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신, 출산 관련 비용 가능하고요. 보철비, 임플란트, 스케일링비, 라섹 가능합니다. 자, 공제 불가능한 거 외워주셔야겠죠. 외국 소재 병원, 이 병원비 안 돼요. 국내에만 가능해요. 건강기능, 건강증진 안 되고요. 성형수술, 피부과 안 되고요. 간병비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외워주실 때 안경, 콘택트 렌즈 정말 자주 나오고요. 산후조리원비 종종 나옵니다.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외우세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교육비는 나이 따지지 않고 소득은 따집니다. 자, 교육비는 나이 따지지 않는다. 대학생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대학생은 20살부터 뭐 20대 중반까지 다니잖아요. 그죠? 뭐 30대까지 다닐 수도 있고, 그죠? 자, 따라서 나의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또 공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이 따지지 않지만 소득은 따집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내준 게 있고, 나이가 25살이고요. 소득이 없는 상태래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 연말정산 공제 가능하죠. 그죠? 자, 그런데 자녀의 나이가 25살이고요.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해서 직장인이래요. 그리고 그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한대요. 그러면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나의 연말정산할 때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고요. 자, 그럼 이 등록금은 자녀 쪽으로 넣던지 해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볼게요. 취약 전 아동이다. 자, 취약 전 아동은 웬만하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육료, 입학금, 보육비용,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방과 후 수업료. 자, 그 다음에 뭐 재료비는 제외다. 급식비,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자, 그래서 어쨌든 취약 전 아동은 학원 가능하다라는 거 잘 봐주시고요. 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 학교에서 발생한 비용은 다 됩니다. 그죠? 다 되고요. 교복 구입 비용은 한 명당 50만 원 이내. 현장 체험학습 비용. 자, 현장 체험학습 비용은 수학여행 한 명당 30만 원 이내. 자, 제가 아까 안경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도 마찬가지. 직접 50만 원, 30만 원 끊어서 넣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대학교 관련된 내용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 쪽이라면은 뭐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할 거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본인은 대학원 가능하고요. 자, 주의하실 점은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안 돼요. 본인의 대학원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수강료. 자, 일반적인 학원과 조금 달라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이제 뭐 세무 2급을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거 발급을 받으셔가지고 지원받으면서 다니는 학원이 있어요. 대신에 뭐 출결사항 잘 지켜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죠.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다니는 그런 훈련시설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출한 비용들은 연말정산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학원이 아니에요, 얘들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은 일반적인 토익 학원,
뭐 컴퓨터 학원 이런 거랑은 달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자, 내가 학자금 빌려서 다니고 있다. 어쨌든 내가 갚아야 되죠. 갚을 때 들어가는 원금과 이자까지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가능하고요. 학원비 안 됩니다, 여러분.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도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서비스 업종이고 외국인이 많아서 외국어를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해외 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 경우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학생, 초중, 고등에도 제가 학원 안 넣어뒀죠. 그쵸? 자, 따라서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 가능해요. 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의 학원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본인도 불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학원은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의 대학원 등록금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어디까지? 대학생까지만.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있죠? 부양가족은 대학교까지만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직계존속 우리 부모님의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해요. 부모님 학교 필수적으로 다닐 필요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다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가능해요. 부모님이 장애인이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지출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능하고요. 부모님의 뭐 노인대학, 불교대학 이런 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는 국외 교육기관 가능합니다. 자, 저희가 아까 의료비에서 국외 소재 병원비 공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교육비는 가능해요. 국외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라고 적어 드린 거는 자주 나온다라는 뜻이겠죠. 주의라고 적어 둔 거 특히 학원비와 대학원 정말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교복 구입 비용, 현장 체험 학습 비용. 자, 저희가 직접 금액 한도를 입력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도 다 한도가 있긴 해요. 한도가 있긴 한데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줄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적진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나이는 따지지 않지만 소득은 따져보겠다. 자, 제외 대상자가 있죠. 형제자매 명의의 신용카드는 제외입니다. 자, 일단은 신용카드는 명의가 있죠. 만들 때 누구 명의로 만들었는지 그 명의가 중요하고요. 그런 경우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있고요. 저가 있고 본인, 그 다음에 형제 자매, 오빠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제가 제 명의의 카드를 주면서 우리 오빠한테 주면서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이랑 이런 거 좀 사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오빠가 그 카드를 긁었겠죠? 그럼 형제 자매니까 이 카드 결제한 거 공제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공제되겠죠? 그죠? 누가 긁었는진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명의가 중요합니다. 명의. 그죠? 제 명의의 카드를 형제 자매가 들고 가서 긁었다. 사용했다. 명의가 제 거니까 본인 거니까 본인의 신용카드 쪽으로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명의자가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는 누가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명의자가 누구인지 그 명의자의 나이와 소득을 잘 따져서 넣어주시면 되고 형제자매 명의의 신용카드는 안 된다. 자, 그럼 형제자매가 긁은 거 내가 공제받고 싶다 그러면은 내 카드로 긁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공제 불가능. 해외 사용한 거 안 돼요.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 당연히 안 되겠죠. 저희는 근로자에 대해서 직장인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은 사업 소득 쪽으로 들어가서 그 사업자의 필요 경비 쪽으로 들어가야겠죠. 그죠? 자동차 구입 비용 안 되고요. 신차는 안 돼요. 다만 중고 자동차는 10%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고 자동차가 나왔다. 예를 들어 800만 원이다. 그러면 저희는 입력하실 때 10% 80만 원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면세점 사용한 거 안 되고요.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리비 이러한 것들 공제 안 됩니다. 상품권, 얘들은 또 현금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정치자금, 기부금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 저희가 기부금 공제, 월세액 공제, 보험료 공제 있기 때문에 중복 공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공제는 전통시장에 사용했다, 대중교통 사용했다. 자, 입력하는 칸이 따로 있어요. 네, 입력 따로 해주셔야 되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일대는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관람료 이러한 것들 추가 공제 가능하고요. 따라서 이제 도서, 공연 이런 거 입력을 하실 때 7천만 원 이하인지는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영화 관람료 추가 공제해주겠다.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세법이 개정된 거예요. 코로나 이제 터지면서 저희가 영화 보러 잘 안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풀리고 나서 영화 많이 보러 가라 장려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추가 공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세법이 그 과세 기간에 이벤트나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추가되고 삭제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우기가 조금 난해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중복 공제를 볼게요. 자, 신용카드로 의료비, 병원 가서 의료비를 긁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학원비 긁었다. 신용카드로 보험료 긁었다. 신용카드로 기부금 긁었다. 이러한 경우가 있겠죠? 신용카드는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중복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따져주셔야 되고, 신용카드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여기 안에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이러한 것들 다 포함입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세액 공제는 의료비면 의료비라고 보시면 되고, 교육비면 교육비, 보험료면 보험료, 기부금이면 기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우선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얘들이 메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메인으로 들어가고 추가로 신용카드도 같이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의료비 들어갔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카드로 긁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도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둘 다 가능하죠. 그죠? 자,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긁었다. 교육비 공제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 가능해요. 자, 근데 다만 보험료와 기부금은 불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의료비와 교육비만 신용카드 중복 공제 가능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자, 의료비 공제와 여기 학원비는 또 교육비죠. 교육비가 빠져 있긴 한데 교육비 공제까지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료비 공제, 콘택트 렌즈 안경은 얼마까지 가능했죠? 50만 원까지 입력하기로 했죠, 한 명당. 자, 그런데 신용카드는 한도 없이 입력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80만 원짜리 안경을 구입했다. 의료비 공제를 넣으실 때에는 50만 원만 입력을 해주시고요. 신용카드 입력하실 때에는 80만 원 전액 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그냥 결제했기 때문에 공제를 해주는 거죠. 80만 원 결제했기 때문에 80만 원 공제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형수술, 피부 미용, 건강 증진, 의료비 공제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또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요거 잘 봐주셔야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카드로 긁었기 때문에 피부 미용 어쨌든 긁었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의료비 공제 가능했죠? 신용카드 공제 가능해요. 그 다음에 초중고 성인의 학원비는 의료비, 요거는 이제 교육비로, 교육비 공제에서는 불가능했죠.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까지만. 자, 그런데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학원비 무조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된다. 자, 교육비 공제에서 안 해줬기 때문에 신용카드라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학원비를 얼마나 많이 써요. 그죠? 많이 쓰는데 그 쓴 내용들을 공제를 안 해준다라고 하기에는 근로자들이 손해를 좀 많이 봐요. 그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비 공제에 넣어주려니 교육비 공제에 넣어주면은 또 사교육 장려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에서는 안 해주지만
그래도 너무 다 안 해주기에는 또 결국엔 근로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라도 넣어주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넣었을 때 교육비 공제가 훨씬 더 공제를 많이 받고요. 신용카드 공제는 크게 못 받아요. 자,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 공제에서 1인당 50만 원까지, 신용카드는 한도 없이 가능합니다. 자,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 신용카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쪽으로 넘어갈게요.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 거만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정치자금 기부금 납입했다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이라고 해서 국가 쪽에 납입한 거, 국방 헌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구호금품, 학교, 공공의료기관, 그 다음에 뭐 이쪽에다가 교육비를 기부하거나 장학금을 주거나 연구비 준 거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대한 적십자사 이런 것들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 기부금은 두 개입니다. 종교단체와 관련 없는 것. 여기에서는 이제 종교단체는 교회 헌금을 주거나 또는 기부한 것들 들어가면 되고요. 일반 기부금에서 종교단체와 관련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서는 얘들 외워주시면 돼요. 유니세프, 월드비전, 노동조합비. 그 다음에 단체 회비 같은 것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제 대상이 아닌 기부금, 향후에 종진의 동창회, 새마을금고 기부금까지 공제 대상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자, 보험료는 나이와 소득 다 따집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탈 수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또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나이와 소득을 둘 다 따져서 둘 다 통과해야지만 보험료 공제 들어갑니다. 자, 공제 대상은 그냥 보험 성격이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택임차 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료. 자, 예를 들어 제가 월세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보증금이 있죠? 보증금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죠. 그런데 요즘에 뭐 전세 사기다 뭐다 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보증금 떼었을 때 보증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에 가입합니다. 그때 납입한 비용들도 보험료 공제 가능해요. 자, 이때 보증 대상이 3억 원 이하일 때, 네, 디테일하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험료 성격이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공제 불가능한 거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저축성 보험료. 자, 저축성 보험료는 제가 이제 보험료 납입을 해야겠죠. 납입 금액이 있을 거고요. 만기에 받는 금액이 있겠죠. 만기 해지 금액. 자, 이때 만기 금액이 더 크다. 그러면 저축성 보험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납입을 했어요. 그럼 120만 원인데, 그죠? 120만 원인데 만기에 한 130만 원 정도를 받았다. 플러스 알파. 이런 경우에는 저축성 보험료로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저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은 근로자 본인만 가능하고요. 부모님 거 또는 자녀 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 내가 월세 내고 있는 게 있다. 자,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고요. 자, 요거는 세법이 변경된 거예요. 원래는 7천만 원이었는데 8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주택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세로 들어가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거나 또는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자, 또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돼요. 예를 들어 4억 원짜리인데 주택의 규모가 뭐 95다. 자, 이때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이해 가시죠? 또는 시가가 8억짜리인데 85제곱미터다. 자, 그럼 규모 통과했죠? 그러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여기 대상이 들어간다, 부합한다라고 하면 월세 세액공제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액 이자 상환액. 자, 저희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겠죠. 그죠? 돈을 빌리고, 자,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갚아야겠죠. 그 이자 상환액까지 연말정산할 때 공제 가능합니다. 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무주택 또는 1주택, 한 개 주택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없거나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자, 둘 다 바뀌었어요. 요즘에 주택 금액이 어때요? 많이 올랐죠? 또 약간 내렸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가가 다 올랐어요. 그래서 옛날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법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옛날 문제를 푸는 거는 비추천합니다.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물적 공제까지 살펴봤고요. 연말정산 입력 연습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입사일이 2023년 5월 1일이고요. 자, 2023년 기속 연말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직접 입력을 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시험을 치실 때에는 2024년도 기준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우리 4월 시험부터는 2024년 세법 적용해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일단 기간 자체는 2023년으로 입력을 할게요. 왜냐하면 또 프로그램이 2023년, 이때 출제된 거는 2023년이니까 그렇게 입력을 하는 대신에 우리 아까 뭐 월세 세액 공제 뭐 시가가 4억 원 이하 그런 거 있죠. 그럼 내용들만 2024년 세법 기준에 맞춰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해 가시죠? 일단 입력 자체는 2023년으로 하되 여기 하단의 내용들은 세법은 24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리고 단 신용식은 무주택 세대주로 부양가족이 없고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 자, 무주택 세대주다라고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보통 월세 세액 공제 이러한 것들이 나올 텐데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일단은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 근무지 2,480만 원. 소득세, 기납부세, 원천 징수 당한 거 있고요. 자, 불러오기 금액을 반영한다. 자, 그리고 전 근무지. 자,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자, 그럼 2024년도에 4월까지는 진우 상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라는 거죠. 연말정산할 때는 23년 1년간의 소득 금액을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 근무지까지 같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같이. 자, 그리고 4대 보험과 소득세까지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 근무지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회사는 1082 또는 108회차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프로그램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 징수 탭 클릭하시고요. 근로소득관리 메뉴에서 여기 메뉴에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 있어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클릭. 자, 여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는 창이 떴죠. 자, 여기 계속 중도 전체 계속 근로자 중간에 퇴사한 사람 그 다음에 전체 다 불러오겠다. 계속 또는 전체 둘 중에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신형식이었죠. 그러면 4번에다가 F2번 눌러주시고요. 신형식 체크하시고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땡겨와요. 땡겨왔나요? 자, 그럼 소득 명세, 부양가족,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이렇게 각자 탭에다가 이제 순차적으로 넣어주시면 되고 일단 첫 번째로 소득 명세를 보시면 주 현 근무지, 세아산업
자, 지금 근무 기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2,480만 원 급여까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와 보면 여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4대 보험, 4대 보험 납부한 거 있죠. 얘들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급여 받을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 징수 당한 거 있죠? 이쪽으로 자동으로 땡겨옵니다. 급여 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종전 근무지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종전. 한 번씩 종전은 나는 안 보인다라고 하시는데 여기 위에 최대화 있죠? 최대화 켜주시면 얘들이 더 커져요. 최대화를 시키면 숨겨져 있던 종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종전 입력을 할게요. 전 좀 보면서 해야 되니까 다시 좀 줄일게요. 자, 보시고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종전의 근무 처명, 주, 진우 상사. 자, 그 다음에 종교 관련이라는 말 없죠? 그러면 공범부,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시고요. 제가 좀 확대를 할게요.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아이고. 자, 그 다음에 11번 근무기간 4월 20일까지 감면기간 필요 없죠? 엔터 엔터. 자, 그 다음에 급여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상여는 없었어요. 쭉쭉쭉 내려갈게요. 자, 내려가시고요. 뭐 식대, 출산, 보육수당 이런 거 있으면 좀 넣어주시면 되고 보통 나오지 않으니까 쭉 내려갈게요. 자, 쭉 내려간 다음에 4대 보험 있죠? 4대 보험 넣을게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54만 원. 자, 그 다음에 소득세. 자, 여기 보시면 기납부 세액 있죠? 여기 소득세 20, 그 다음에 2만 원. 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합치면 소득세 합계 있죠? 합계. 자, 이때까지 급여 받으면서 세금 떼인 돈이 94만 7,200원. 지방소득세는 94만 4,720원. 자, 그러면 94만 7,200원을 소득세로 미리 납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내는 게 타당했는지를 연말정산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이러한 것들을 다 넣고 전체적으로 연말정산을 했을 때 납부해야 되는 소득세가 예를 들어 80만 원이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더 많이 납부를 했죠. 그럼 그 차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말정산을 했더니 원래는 150만 원을 납부했어야 됐다. 그럼 제가 납부를 덜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추가로 더 납부를 하시거나 또는 반대로 환급을 받으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더 많이 납부했다면 환급,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산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종전 입력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물적 공제 볼게요. 자, 안경 구입비를 제외하면 모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이다. 자, 보통은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홈택스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내가 1년 동안 의료비 얼마 썼는지, 교육비 얼마 썼는지, 신용카드 얼마 썼는지 다 떠요. 자, 그래서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는데 안경 구입비는 제외죠. 그래서 하단에 안경을 보시면은 안경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저희가 받아온 거예요. 받아온 거예요. 그때는 증빙 입력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 없이 본인밖에 없습니다.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 공제 가능합니다. 저축성 보험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본인이다. 자, 보험료 가입을 하실 때 계약하는 사람을 계약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이제
타가는 사람, 그 보험료를 공제받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모두 본인이래요. 그러면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저축성 보험료 제외하고 보험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부양가족 탭 클릭을 하시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 보험료 보이시죠? 자, 기타의 건강, 고용, 제가 아까 입력했던 거 땡겨왔어요. 자, 그리고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뜬다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국세청 간소화 보이시죠? 보통은 국세청 간소화입니다. 그리고 일반 쪽에 장애인 아니었죠? 일반 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200이었네요. 그러면 2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장애인이다, 장애인 보장성 보험이다 그러면 장애인 쪽에, 왜냐하면 일반 보험료랑 장애인 보험료랑 공제율이 달라요. 자, 한번 넣어볼게요. 얘는 공제 대상 금액이죠. 여기 200을 넣으면 공제 대상 금액이 200만 원 나오긴 하는데 율이 달라요. 네, 율이 다릅니다. 어쨌든 따로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종료. 그럼 200만 원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대학원 교육비. 자, 대학원 교육비 본인 가능했죠? 본인만 가능하고요. 자, 교육비는 이제 오른쪽쯤에 있어요. 여기에다가 700. 그 다음에 본인 자동으로 뜹니다. 그죠? 자, 그리고 참고로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프로그램 하단에 보시면 1번 취약전 아동, 2번 초중고, 3번 대학생, 4번 본인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아니라 취약전 아동이었다 그러면 1번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자, 의료비는 질병치료비 당연히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대요. 자, 실손의료보험금은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 일정 금액만큼 보험료를 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실손의료보험금은 차감시켜 주셔야 되고요. 결국에 내 돈으로 나간 돈은 200만 원이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이것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안경 구입비는 50만 원까지 직접 넣어 주셔야 되고, 안경원에서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을 수령했다. 자, 피부 목적 안 되죠. 건강 증진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질병치료비, 안경 구입비 입력해 볼게요. 자, 의료비 탭 클릭을 해 주시고요. F2번 눌러 주시고 본인 선택.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 치료비 있죠? 질병치료비는 국세청 쪽으로 1번. 자,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생략, 건수는 한 건 300인데 실손보험 수령액 보이시죠? 요 금액은 100만 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본인 땡겨와 주시고요. 이번에 안경을 넣을게요. 자, 안경 넣으실 때 지금 증빙이 여러 개가 있죠. 여기에서 의료비 공제용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의료비 공제용은 기타 영수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기타 영수증. 자, 건수 한 건 금액은 50만 원 직접 잘라서 넣어주셔야 돼요. 직접 잘라서 넣어주셔야 돼요. 증빙은 5번으로. 자, 두 개 합쳐서 어차피 본인 건데 두 개 합쳐서 350으로 넣으면 안 되나요? 됩니다. 되는데 지금 증빙 코드가 다르죠. 증빙 코드가 다를 때에는 각각 따로따로 넣어주시고, 만약에 이 안경도 국세청이었다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한꺼번에 350에 100만 원 넣어주셔도 되고 각각 따로따로 넣어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자, 종교단체 기부금 가능하죠. 종교 쪽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특례 쪽으로 둘 다 가능하죠. 자, 기부금 탭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기부금은 기부금 입력과 조정 탭 두 개가 있고요. 얘들은 입력하는 방법이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자, F2번에서 본인 땡겨와 주시고요.
유형 F2번에서 일단은 종교단체부터 넣어볼게요. 41번 일반 기부금 종교단체. 자, 기부 내용은 금전이죠. 금전. 자, 건수는 한 건, 12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특례기부금, 금전 한 건, 200. 자, 이렇게 일단은 넣어요. 자, 넣은 다음에 기부금 조정 탭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부금 조정 탭으로 넘어가시면 자, 여기 보시면 해당 연도 공제금액, 소멸금액, 2월 금액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기부금은 2월이 가능해요. 자, 내가 기부를 엄청 많이 한다. 연예인들 보시면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많이 한 경우에는 내가 연말정산 환급을 다 받아도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월 해줘요. 왜냐면 기부는 좋은 거니까 장려해야겠죠? 그래서 계속 2월을 해줍니다. 15년 동안 2월 해줘요. 자, 어쨌든 저희가 얘를 2월 할 건지 아니면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을 건지 공제금액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자, 공제금액 계산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팝업창이 뜹니다. 기부금 공제금액 계산 참조라고 하고요. 이걸 조금만 더 올릴게요. 자, 올려서 하단에 보시면 불러오기, 공제금액 반영, 전체 삭제, 저장 종료. 자, 지금 칸이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러오기. 자, 불러오기를 하시면 저희가 아까 입력했던 내용들이 땡겨올 거예요. 예, 땡겨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종교도 120 땡겨왔고요. 자, 그런 다음에 공제금액 반영. 자, 계산된 공제금액을 해당 연도에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자, 저장이 완료되었죠? 그러면 이제 끄면 돼요. 종료. 자, 그러면 아까 2월 금액에 있던 두 금액이 해당 연도 쪽으로 공제하겠다라고 이동이 됐죠. 그죠?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시험을 치실 때 해당 연도 공제 금액에 다 안 땡겨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20만 원 2월 하고 100만 원만 해당 연도에 땡겨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본인이 잘못 입력하신 게 아니라 100만 원만 받아도 충분하다라고 프로그램이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입력 잘했구나. 충분하구나. 100만 원으로도 충분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부금 됐죠? 기부금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연금저축 본인 거 가능했다. 그죠? 200만 원 넣어줄게요. 자, 연금저축등 1번. 참고로 연금저축등 2번은 저희가 입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번. 자, 1번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자, 1번 퇴직 계좌 세액공제 클릭하면 퇴직연금 있죠. 그 다음에 2번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그래서 얘들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문 잘 보고 똑같은 거 넣어주셔야 돼요. 저희가 세법이 바뀌면서 명칭이 조금씩 바뀌어서 그렇거든요. 개인연금저축 넣어주시고요. 하나은행 코드는 F2번 검색하시고요. 계좌번호 자, 시험지 나와 있던 거 그대로 넣어주시고 납입금액은 200. 자, 200 넣으면 얼마 된다? 72만 원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취업을 하셔서 급여 받으시죠? 급여 받으시고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내가 미혼이기 때문에 공제받는 게 너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72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연말정산 쪽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어떤 부분이 유리할지는 본인이 판단 잘 해주셔야겠죠. 그죠? 자, 아무튼 개인연금저축도 이렇게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본인 것만 가능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입력을 다 했고요.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넘어오시고요. 넘어오시고 그 다음에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위에 보시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보이시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자, 눌렀더니 부양가족 소득공제 불러오기, 이때까지 부양가족 탭, 신용카드 탭, 의료비 탭 저희가 각각 입력했었던 거 있죠. 그 내용들을 땡겨 오셔야 됩니다. 자, 땡겨 오시면 조금 더 내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의료비, 그 다음에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다 땡겨 왔죠. 이렇게 땡겨 주셔야 공제 금액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이동할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보장성 보험은 12만 원 받았고요. 의료비 17만 3,400원. 그죠? 그 다음에 교육비 105만 원, 기부금 48만 원 이런 식으로 공제를 받아요. 공제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결정세 연말정산했더니 너는 이만큼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내야 된다라고 결정이 됐고, 그런데 저희가 종전 근무지와 주 현근무지 두 개를 합쳤을 때는 이만큼 납부를 했고, 그러면 저희가 더 많이 납부했죠. 그러면 이만큼 61만 2,820원만큼을 환급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말정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F8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까지 잘 해주셔야 되고, 자, 입력 다 하시고 마지막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깜빡하고 누르지 않았다.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1점 정도 감점되는 것 같아요. 1점 정도. 그래도 1점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도 덜어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까지 연습하실 때 잊지 않고 꼭 불러와 주세요.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강희찬 사원이고요. 2023년 연말정산 관련 자료입니다. 연말정산 완료를 하시고요. 회사 코드는 1072. 자, 107회차 다운받으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가족이 있어요. 가족. 자, 가족 사항을 보시고 일단은 된다, 안 된다 체크 잘 한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이러한 것들 넣어 주셔야겠죠. 자, 지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부양가족 탭을 수정해라. 그러니까 저희 보고 직접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따져봐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107회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옆에 회사 모양 보이시죠? 프로그램 옆에 오른쪽에 클릭해 주시고 1072 파쇄상해 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탭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자, 원천징수 탭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클릭.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 아까처럼 여기 비어 있을 거예요. 사원 불러와 주시면 돼요. 자, 사원 이름이 강희찬이었죠? 강희찬 불러와 주시고 사원 불러오실 때도 잘 보고 불러와 주셔야 돼요. 보통 2명 있거든요. 2명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땡겨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부양가족부터 수정해 주셔야겠죠. 그래도 이때 회차에는 부양가족이 입력은 되어 있네요. 그죠? 입력은 되어 있지만 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쳐 주시면 돼요. 자, 본인이야 그냥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자면 부녀자 공제 가능한지도 체크해 봐야 돼요. 근데 남자니까 넘어갈게요. 자, 송은영 배우자 나이 볼 필요 없죠? 소득 금액은 봐야겠죠. 자, 땡땡 소득 금액이 얼마이야? 100만 원 이하. 네, 10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옆에 이렇게 좀 적어놔요. 나이 어차피 안 되니까 뭐 볼 필요는 없지만 나이는 무조건 통과고요. 소득 때문에 안 됐죠. 이런 것 좀 적어 두시면 나중에 물적 공제 입력을 하실 때 2번 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하면서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강민호
9살이고 소득 없고 첫째 입양 신고했다. 자, 그러면 강민호. 자, 입양 20세 이하 해주시고요. 자녀 동그라미 자동으로 들어갔고 입양한지는 프로그램이 모르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첫째라고 넣어주셔야 돼요. 첫째. 이렇게 첫째. 만약에 출산이면 주민등록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출산이면 첫째라고 자동으로 뜨거든요. 근데 입양은 저희가 직접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생. 자, 동생 나이 따져야 되죠. 근데 장애인이라서 나이는 패스고 소득도 없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나이는 안 되니까 장애인으로 등록하시면 돼요. 장애인. 아셨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법 1번 넣어주시고. 자, 1번. 확대를 할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자, 우리 특히 장애인으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입력할 때도 나이 통과하고 장애인 공제까지 된다라고 했을 때, 20세 이하로 넣어야 될지 장애인으로 넣어야 될지 헷갈린다라고 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강성찬이 20세 이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일단은 기본 공제 위주로 보셔야 되니까 20세 이하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쪽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추가로. 그런데 지금은 나이는 20세 이하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애인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럼 부양가족 체크는 다 했고요. 그 다음 연말정산 한번 볼게요. 본인이 결제하거나 지출한 금액이고요. 모두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자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에, 자,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이와 소득을 잘 따져서 넣어주셔야겠죠. 자, 일단 신용카드 나이 안 따지죠. 근데 소득은 따지죠. 보험료, 나이 따지죠. 소득 따지죠. 제일 까다로운 거. 얘는 보험금을 타먹을 수 있기 때문에 까다롭다. 이렇게 좀 기억해줘요. 의료비는 아파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해준다. 건강이 최고다. 나이와 소득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교육비는 신용카드랑 동일해요. 나이는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학생 때문에 소득은 본다. 기부금도요. 교육비랑 똑같아요. 나이 안 보고 소득은 본다. 자, 따라서 외워주실 때는 의료비와 보험료 제외하고는 다 동일하죠. 보험료는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까다롭게 본다. 의료비는 아파서 가는 거기 때문에 다 해준다. 나머지는 나이 안 보고 소득만 본다. 자, 그러면 본인의 신용카드 본인 거는 무조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재직 중인 파쇄상의 비용을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자, 회사의 비용을 본인 카드로 결제했다. 이거 연말정산 안 돼요. 자, 본인 카드로 결제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100만 원 현금으로 돌려받지 않았을까요? 정산 받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녀의 미술 학원비. 자, 학원비 중복공제 가능했죠.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 대중교통이 포함되어 있다. 대중교통은 또 따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들의 현금 영수증. 자, 아들 나이 통과했었나요? 자, 우리 아들 나이 9살이었네요. 그죠? 통과했죠? 통과했고요. 자, 질병 치료 목적 한약 구입 비용 가능하죠? 의료비 중복공제 가능하죠? 교육비와 의료비 중복공제 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액 포함되어 있다. 따로 또 넣어주시고. 자, 그럼 넣어볼게요. 자, 프로그램 열어주시고요. 자, 부양가족 탭에서 넣어주셔야 돼요. 아이고, 죄송해요. 저희 지금 신용카드 하고 있죠? 신용카드 탭으로 들어갈게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부양가족 탭 클릭하고 하단에 신용카드 사용의 공제 있죠? 더블 클릭하면 어차피 신용카드 등으로 넘어가긴 합니다. 자, 일단은 강희찬 본인. 자, 본인의 신용카드. 자, 2천만 원인데 저희가 빼야 되는 거 있었죠? 파쇄상에 100만 원 썼던 거 빼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은 여기 보시면 또 따로 입력을 해야 돼요. 50만 원.
자, 따라서 2천만 원에 150을 차감을 하시고 나머지 금액만 넣어 주셔야 됩니다. 학원비는 들어가면 되죠. 1850. 자, 그 다음에 아들 강민호. 자, 아들 현금 영수증 70만 원이었죠. 그죠? 7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액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금 영수증에는 60만 원, 그 다음 대중교통에는 1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두 개 합쳐서 70만 원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험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생명보험료. 자, 본인 거 보장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 제외하고는 넣어주시면 되고, 자, 동생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가능했죠. 동생도 부양가족으로 조건 다 가능했죠. 자, 그러면은 또 부양가족 탭 들어가 주시고, 여기 들어가시면은 부양가족 하단에 보험료 있죠? 자, 보험료 넣으실 때는 본인 클릭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더블 클릭하고, 자, 국세청 쪽으로 일반 240 하고 종료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성찬 동생 클릭하고 하단에 보험료 더블 클릭하고, 자, 그러면 이번엔 장애인 쪽으로 170, 장애인 국세청에 장애인 쪽으로 넣고 끄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왔죠? 자, 그래서 강희찬 클릭하면 일반 쪽으로, 강성찬 클릭하면 장애인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 볼게요. 본인 270. 자, 근데 이때 주의할 점 있죠, 여러분.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자, 우리 안경 구입비는 얼마까지 가능했어요? 50만 원까지 가능했죠. 그죠? 50. 자, 그러면 10만 원이 초과했기 때문에 여기 10만 원 빼고 260까지만 넣어 주셔야 돼요. 5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은 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우자 250 난임 시술비에 해당한다 넣어 주시면 되고, 자, 아들 120에 치료 목적 한약 구입비. 자, 치료 목적이면 한약 구입비 가능하죠. 건강 증진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공제받은 거 의료비 중복 공제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동생 310만 원 전액 질병 치료 목적으로 지출했다. 가능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본인만 260으로 잡아주시고 나머지 금액은 입력 다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의료비 탭 클릭해 주시고요. 자, 한 명씩 불러올게요. 일단은 본인 국세청 자료고 한 건 260.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자, 전액 난임 시술비 250. 자, 여기 보시면 난임 여부라고 나와 있죠. 그죠? 1번 눌러주시면 동그라미로 바뀌어요. 자, 1번 눌러주시면 동그라미로 바뀌고요. 그리고 조금 프로그램 이동시켜 볼게요. 자, 프로그램 하단에 팁을 보시면 1번 해당, 2번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입력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팁에 보시면 다 있어요. 여기 프로그램 하단에 보시면 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가족. 아들 있네요. 아들. 자, 1번. 한 건. 자, 이거 건수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많이 물으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안 넣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거든요. 건수 때문에 뭐 1점 감점되더라 그런 내용을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넣을게요. 한 건으로. 자, 그 다음에 동생 강성찬 한 건 넣어주시고 310만 원. 자, 이렇게 입력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교육비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교육비. 아들 초등학교 수업료 가능하죠? 미술 학원비. 자, 우리 학원비는 누구만 된다고요?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안 됩니다. 자, 입력하시면 안 되고, 신용카드 사용분에 포함이 되었다. 자, 신용카드 중복공제 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학원비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도 같이 볼게요. 자,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120 넣어주시면 되죠? 본인 거니까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교육비부터 부양가족 탭 클릭해 주시고요. 교육비 아들이었죠? 아들 클릭. 그 다음에 하단에 교육비 보이시죠? 자, 교육비 50만 원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취학전 아동인지 초등학생인지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확대를 해놔서 조금 잘리긴 했는데 여러분들 마우스 갖다 대시면 1번 취약전 아동, 2번 초중고 이렇게 뜰 거예요. 또는 프로그램 하단에 보시면은 팁이라고 해서 1번 취약전 아동, 2번 초중고, 그 다음에 한 명당 한도까지 들어가 있죠. 자, 그런데 한도까지 입력하셔도 되고요. 한도 초과해서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300만 원까지 잘라서 계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물으셔가지고 한 번 더 짚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500만 원 썼다. 취약전 아동이 500이다. 500 넣어주셔도 정답. 한도 300만 원까지 넣으셔도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굳이 뭐 얼마만큼 넣어야 됩니다. 한도 말씀 안 드린 거 있죠? 그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초등학생이니까 2번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부금 불러오고요, 본인. 자, 유형은 종교단체였죠. F2번 눌러주시고 41번 종교단체 금전 한 건 120.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조정 탭 넘어가시고요. 자, 조정 탭으로 넘어가시면 2월 금액 있죠. 120. 자, 이 금액을 공제 금액 계산. 자, 하단에 보시면은 불러오기. 자, 불러오기 하시면 저희가 아까 입력했던 종교 120 땡겨오죠? 18만 원 받을 수 있대요. 자, 공제 금액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종료. 자, 그럼 2월 금액에 있던 120이 해당 연도 쪽으로 넘어갔죠? 이렇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입력 탭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빨간색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제 금액 하나도 반영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상단에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꼭 눌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불러오기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저희가 입력했던 부분들 반영이 될 거예요. 클릭해 볼게요. 자, 눌러주시면 불러오겠습니까?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또 불러왔죠? 자, 땡겨 오셔야 계산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결국에는 또 이번에도 환급 받는 형태로 들어오게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쭉 입력을 했고 혹시나 또 헷갈릴 것 같아서 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까 교육비에 신용카드 사용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지문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위로 올라오시면 신용카드 사용에 2천만 원 있죠. 2천만 원. 이 2천만 원에 학원비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 있는 상태로 입력했죠. 왜냐하면 신용카드 학원비 중복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120만 원 포함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신용카드 한번 넣었고요. 그죠? 한번 넣었고 그 다음에 학원비는 초등학생은 안 되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에서는 빠졌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좀 긴 시간까지 설명드리고 입력까지 해봤고요. 일단 처음이라서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좀 길게 했는데 처음에 입력을 하실 때 이런 궁금한 부분들 해소를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쭉 한번 설명을 드렸고 혼자서
반드시 혼자서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시고 나중에 기출문제를 푸실 때 연말정산 부분만 쭉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쭉 연말정산만 골라서 지금 1년에 6번 나오죠? 6번, 6개를 연말정산만 쭉 입력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